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며 펠로시는 안 만났어.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안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중국 반발을 의식한 눈치 보기 아닌가. 응? 대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예외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펠로시 의장의 공항 도착에 한국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사실까지 보태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휴가라는데, 응? 사실 휴가를 포함한 대통령이 모든 일정은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돼야 되는데, 지금 낸시 펠로시가 왔는데 휴가라는 이유로 안 만난다는 이런 정무적 감각,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인 거죠.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전화 통화를 마련한 건 아무런 일정을 갖지 않기로 했던 당초 결정이 부적절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거다. 이왕 휴가 일정을 쪼개기로 했다면 대면 활동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에 머물렀는지도 의문이다. 그냥 만날 것이지. 결국 이게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음. 박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마당에 중국과 껄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판단도 장할 수 있지만, 만약 그랬다면 당당한 외교로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맞지 않을 뿐더러 미국과 중국 양측이 모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실책이 된다. 음. 난 이 뉴스가 정말 아프더라. 윤석열, 중국 자극 안 하려고 펠로시를 회피했다. 아주 예의 바른 결정. 중국의 관영지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건 중국을 자극시킴으로써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분석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예의 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헐. 중국의 황구시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감한 시기에 펠로시를 맞이하는 건 중국을 자극시킬 위험이 있었다면서 이 까닭에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했다고 분석을 했다. 매체는 윤석열이 펠로시랑 어색한 만을 비한 거는 대만 방문으로 긴장감 불러일으킨 펠로시를 맞이하는 어떤 국가도 중국의 반감을 살 이유가 있기 때문, 한국이 중국을 만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따라서 이 김진표나 부른 거는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조치. 글로벌 타임스는 이런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지. 과거 정권이었으면은 서열 3위의 의장이 방한한 경우 대통령 외교장관이 회담을 원했겠지만, 현 정권은 펠로시 의장을 만남으로써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아, 그래요. 참 이게 중국한테 칭찬을 들을 줄은 몰랐네. 예. 이 와중에 우리 선동이 형 펠로시 회담을 하는데 휴대폰 꺼내들은 우리 선동이 형 무례하다. 우리 선동이 형, 우리 펠로시가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요? 몰카인가요? 낸시 펠로시와 김진표가 만나는 회담 자리에서 뭐 여야 원내대표 등등이 배석했는데, 펠로시 의장 말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권선동이었다. 권선동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펠로시 의장 쪽을 향했다. 이 모습은 방송사 카메라에 담겼고 그대로 방송됐다. 네티즌들 혹시 펠로시 의장을 촬영한 거냐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우리 선동이 형 정말 정말 최고다 최고. 최고. 정말 상남자 같아. 그래요. 요렇게 촬영하고 있는 게 방송이 그대로 예. 펠로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촬영을 그냥 아이고 정말 우리 선덕이 형 정말 정말 재밌다.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예. 이번엔 쉴드 불가라는 글들이 보였다. 예 뭐 잘들 합니다. 예.
한국은 영접이 0명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외무성 부대 신이 펠로시는 맞았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게 한국 측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갔던 의정 결례 논란이 일었던 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4선 의원 출신 외무성 차관이 펠로시 의장을 공항에서 맞이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씁쓸합니다.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좀 전략을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없고 이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나 보면서 그냥 유튜버에서 그냥 뭐 그 채팅창에 뭐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러면 야 잘 되고 있구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이런 그 후원금이나 빨기 위해 개수레하고 다니는 툴투버들로는 거기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정치 따위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사익을 위해서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들인 게 불과한 거고 진짜 정치는 국민들 이 다수의 국민들 입장이 서로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른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적어도 본인의 지지층이라도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사실 이런 툴투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차피 대통령이 중도 클릭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자기네들이 어쩔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중도층들을 버리고 이런 한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대고 그거를 소명이랍시고 하고 다니니 설득이 됩니까? 이 설득이라는 거를 필연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설득이라는 게 기본으로 디폴트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치의 시작인 건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설득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나 너 싫거든." 이러고 가 버리면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 패거리야, 패거리. 그냥 왕따 시킨 거고 패거리 문화란 말이야. 이런 걸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주 그 선거 때처럼 본인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 뭐 이준석의 손도 들고 뭐 뭐 김기현의 손도 들고 누구의 손도 들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듯이 하나의 좀 드라마를 다시 한번 좀 찍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방 갈 거야. 술 꺼내라."